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연금은 이제 2002년 1월 이후에 납입된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금 대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2년 1월 이전 납입액은 우리가 이제 공개 안 해줬기 때문에 가세가 안 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공개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금 소득으로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이제 중요한 게 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 퇴직 연금 계좌, 개인별로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에 수령하는 사적연금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연금 계좌. 그래서 연금 수령, 이건 연금 수독이죠. 연금 수령은 당연히 연금 수독이고, 그리고 연금의 수령은 어떻게 가세할 거냐,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기불입증 등 세액공제 안 된 거, 당연히 세액공제 안 된 거는 우리가 이제 가세 제외하는 거고, 자리불입증 세액공제 된 거는 연금 수령은 연금 수독이죠. 연금 수령은 연금 수독이고, 연금의 수록은 기타 소득, 이연 퇴직 소득은 퇴직 소득. 이게 뭐냐면 퇴직 소득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1년 지날 때마다 내 퇴직금을 이런 연금 계좌에 이제 쏘아줍니다. 쏘아주면 쏘아준 퇴직금을 우리가 일시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처럼 짝짝짝짝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금처럼 받으면 연금소득, 그러니까 재원이 퇴직소득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재원이 퇴직인 거를 연금처럼 받는다, 그럼 연금소득이고, 연금에 수령한다, 그럼 퇴직소득이에요. 왜냐면 재원이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재원이 퇴직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하고 기타 소득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재원이 다른 거죠. 말이 이제 이연 퇴직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정급여하고 학정기업, 회계학에서 이제 퇴직급여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이 쌌습니다. 이거 관련된 걸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좀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연금 쪽은 뭐 이슈가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앞으로도 대법원 판례에서 이슈로 될 만한 게 크게 없어서 제 보기에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은 보다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연금 소득 쪽은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된다.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을 받는 연금을 우리가 공적연금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사적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금소득은 학비액이 학비액에서 우리가 공제를 적용한 거를 총소득금액, 근로소득하고 똑같습니다. 공제를 해준다는 거 있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급하면서 지원 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으로 본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자가 일반적으로는 화폐 가치에 따른 이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연, 위약금, 해약금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자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자 소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기타 소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처럼 해당 공적연금 소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으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적연금 소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더 유리하게 해주려고 정책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과거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적어드린 거고,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타 소득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소득세에서 소득이 있으면 일단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고, 이제 비연도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열거된 소득이냐 열거된 소득이냐를 보고 종합소득에서도 아까 했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항목으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딱히 안 보여. 딱히 안 보이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타나 사업소득이 둘 다 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배당이나 기타나 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소득 그러니까 먼저 고려하는 거 먼저 찾아보고 외소득으로 다음 각호해서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외소득으로 다음 각호해서 시작하는 건 기타 소득인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비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상금, 형사금, 보상금, 보료금 이런 거는 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회행위 우리가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 여러분이 하나 아시다시피 그 소득세는 이 소득이 뭐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따지는 거 뭐냐 열거되지 않은 거냐 이게 기본적인 거고 더 기본적인 거는 원래는 순자산이 증가되면 소득인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 컨셉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순자산 증가주를 택하려면 행정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열거주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소득만 소득세 되는 게 아니고 탈법, 불법 이런 것도 전부 다 소득세에 열거되면 소득세로 다 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행위 등에서 규정하는 행위, 참가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도 소득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대행자, 반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분수.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거 보시면 업자잖아요. 업자. 그러니까 업자 외, 그러니까 사업자 외에 일반인. 사업자 외에 일반이니까 뭐겠습니까? 사업을 아닌 거잖아요. 사업이 아닌 거는 사업소득을 못 가니까 기타 소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쭉쭉 열거돼서 이해가 어려운데 사업자 아닌 자가 저작권, 인증권, 양도 또는 상해 대가를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네,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영업권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권리를 양도하는 개헌은 물품. 이거 중요한 거는 이제 점포 임차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권리금이라는 것들은 권리금 주고받잖아요. 그거는 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타 소득을 보는 거예요. 기타 소득 가서 가세대세 되는 겁니다. 네,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것.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우리가 유가증권 대여하고 돈 받잖아요. 공매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인 거고 전문적이 아닌 거는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하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고 일부 유가증권은 또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유가증권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취득 관한 법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거나 받는 소득, 지하공 중 상대 포함한다. 그다음에 계약으로 이게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위약금, 배상금. 이거 관련한 거는 이제 위약금, 배상금 나왔는데 이게 좀 디테일에 가면은 우리 이제 재산권이 있고 재산은 우리가 이제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금액이 있고 이 보상 금액이 있잖아요. 피해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 당연히 초과된 부분이 이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이 우리가 가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 재산권 외에 우리가 정신 위로금 뭐 이런 위로금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인격이 당했거나 신체가 위해 했을 때 받는 또 보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해당된 게 우리가 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부당이던 반드시 지급받는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게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이자수도 있어서 나온 거예요. 아까 국민용 공적연금도 관련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자는 이자 소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적연금, 그다음에 연금 소득하고 이런 기타 소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계속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하고 불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열거된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도 원래는 다 우리 개념상으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머신도 다 우리가 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소득세를 접하는 분들은 합법적인 거 법을 잘 지키시니까 합법적인 것만 이제 과세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은 것도 전부 다 소득의 증가가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 우리 기본 개념은 원래 이제 순자산 증가가 기본 개념인데 그게 실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열거주의로 간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례금 받는 것들도 우리가 기타 소득 하는 거고 일시적인 거니까. 그다음 이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이 근로 중에 있으면 근로 소득인 거고 근로 끝나고 퇴직한 다음에 하면 기타 소득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선 수재 같은 우리 이제 받은 금품, 뇌물 이런 것도 다 기타 소득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 언제 되냐? 뭐 이 사람들이 뇌물하고 이제 금품 받을 때 모르잖아요. 이 사람 모르고 당연히 이제 그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사 받을 때 그때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추징하는 거예요. 뇌물하고 금품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징하는 거고 추징한 다음에 다시 또 대법원 가서 또 이게 또 그 사람은 뇌물죄가 아니었어. 또 금품이 아니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환급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종교에 관련된 것들을 나오고 있고 그다음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금비 공제한 금액을 한다. 결승금이 없잖아요. 결승금. 필요금비는 퍼센티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서도 이제 결승금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승금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소득 중에서는 결승금의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사업소득 쪽만 있고 결승금이 왜 중요하냐면 결승금이 나오면 이제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공제. 그러면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를 해줄 거냐 이런 그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승금도 중요하고 어떻게 결승금 어떻게 처리할 까도 중요한 겁니다. 저작권 등에 보면 저작자 자신의 기속하면 사업소득이 있고 저작자 자신 외에 업자가 아닌 거죠. 그럼 기타 소득인 거고 지상가 설정되어도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인데 공인사업 관련은 기타 소득인 거고 아까 전에 계속 나왔던 거고 수입시기는 이거 지급받는다. 이게 수입시기가 왜 중요하면 그 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약간 그 논문들도 이제 실제 교수님들 낸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시기도 중요합니다. 약간 법인세하고 우리 회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험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당연히 퇴직할 때 우리가 이제 내는 게 퇴직소득세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서 효율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지급받는 소득, 유사한 거. 이게 그러니까 퇴직할 때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퇴직이 뭐냐? 퇴직이 정의가 중요한 거죠. 현실적인 퇴직이 있으니까 퇴직이 뭐냐를 중요한 거고 참고로 보시면 됐고 퇴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퇴직은 뭐 금액은 뭐 실제로 금액 같은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그 콤텍스라든지 뭐 국세청에서 이제 전산화가 잘 돼서 금액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금액 계산하는 걸 예전에는 외웠는데 요즘에는 뭐 그다지 검증도 잘 돼서 그렇게 그냥 외우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어떤 게 퇴직이냐, 어떤 게 기타 소득이 어떤 게 배당 이렇게 분류하는 게 어렵습니다. 분류는 아직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분류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퇴직 사유처럼 했던 것들이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경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임원이 됐는데 보통 종업원 임원 되면 우리 계약관계 다릅니다. 근로계에서 고용위임 계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제 퇴직금을 좀 줍니다. 퇴직금을 주는데 퇴직금 안 주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법인의 상정임원이
비상금 요인.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에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들인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퇴직급여를 안 줬다. 그러면 우리가 그 퇴직으로 보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하든지 뭐 이런 게 좀 달라지겠죠. 약간 유리하게끔 바꿔준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에 대해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